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읽어드리는 시간이고, 영상 제목, 내가 사람을 안 믿는 이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좀 오래전에 올렸어요. 정말 오래전에. 언제 올렸는지 한번 볼까? 2020년에 올렸습니다. 2020년 12월 달에. 2년이 넘었네요. 조회수가 13,00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 사람 안 믿는다고 하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힘든 사회라고 하더라도 사람 믿고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원래부터 안 믿은 게 아니라, 나이 먹으면서 안 믿게 됐어요, 저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나, 돌아온 붕어 형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 믿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안 믿게 됐어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다 안 믿어요. 댓글 적은 것도 사람이 안 믿고, 세상 뉴스도 안 믿고,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붕어 형 부정적이다. 저 사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봐. 이 사람이 왜 안 믿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다가 믿었다가 안 믿게 되었을까? 왜 안 믿게 되었냐고요? 믿었다가 코베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코베인 적이 많았기 때문에. 믿어서 잘 된 경우보다 믿어서 통수창한 적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요. 아니면 믿었더니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았고, 특히 요즘 사회는 더 믿기 힘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점점 사회가 온라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화. 근데 온라인은 우리가 실제로 대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더 좀 이용하기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그런 이제 배신한 사례 많잖아요. 사람 배신한 사례 많은데 온라인은 더 많아요. 정말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보이는 그대로 믿지 마라. 그럴싸하게 적었다고 더 믿지 말고 더 의심해야 된다. 영상 몇 개만 보고 판단하지 마. 이런 말 늘상 드리죠. 왜냐? 제가 그렇게 믿었다가 코비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코비였기 때문에. 요즘 사회는 더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게 얼마나 있는지 별로 없어. 대부분 다 유튜브나 온라인 인터넷 기사 같은 것들, 아니 커뮤니티 같은 걸 보는데 오히려 진짜보다 가짜가 더 많아요. 왜냐? 가짜라 해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 사회가 단점이 뭐냐 하면 진짜든 가짜든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유튜브도 가짜가 찾아보면 많을 거야. 조작된 것도 많을 테고. 그게 다 발각이 안 돼서 그래요. 너무나 많아서. 근데 이게 왜 발각이 안 되냐? 진짜하고 가짜하고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특히 영상이라는 거는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짜집기가 가능해요. TV에 나오는 건 더 안 믿어. TV에 나오는 거는. 왜 안 믿는지 아십니까? 자, TV에 나오면 믿지 말라고 하잖아. 왜 믿지 말라고 하냐면, 뉴스를 제외한, 뉴스나 스포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 뭡니까? 녹화에 녹화. 미리 찍어놓고 편집을 해가지고, 짜집기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뉴스하고 스포츠 생중계를 제외하면 전부 다예요. 우리가 보는 드라마, 예능, 시사 프로그램 전부 다 이미 칼질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소스를 다 작업하고 나서, 테스트하고 나서 보여주는 게 우리가 보는 PB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가지고 뭔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뭔 짓을 할지 몰라요. 얼마든지 내용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TV가 신뢰성이 잃었고 사람들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인데 여러분들한테 눈에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은 더 믿을 게 없어요. 의심을 많이 해야 돼. 근데 한국 사회에서 뭔가 의심한다고 하면 안 좋게 생각을 해요. 너 왜 이렇게 좀 맹꽁이 같냐? 너 왜 이렇게 비관적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는 의심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의심을 해야 돼. 내가 안 당하려면. 제가 사람 안 믿는 이유도 안 당하려고 하는 거, 안 당하려고. 왜냐, 믿어가지고 당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 한국 사람들 연금 이틀을 왜 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쉽게 믿었기 때문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너무 쉽게 믿고 따라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 너무 믿었기 때문에 영글비트에 손 많이 댄 겁니다. 그랬다가 지금 같이 자빠지게 생겼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짐에도 여러분들은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이럴 때일수록 더 의심해야 되고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사회에 제대로 뭔가 맹목적으로 믿을 만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믿으면 쉽게 줍니다. 그럴싸하면 믿고, 잘생기면 믿고, 말 잘하면 믿고, 비싼 차 타면 믿고, 연예인 나오면 믿고, 다 믿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흑우들이 넘치고 사기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의심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두들겨 봐야 되고, 더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온라인 나온 뉴스들은요, 걸으시면 돼요. 그거 본다고 해서 여러분 지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잖아요. 엉뚱한 지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제일 무식한 거야. 난 지금 대한민국 사람 무식한 사람도 많다고 생각하는 게, 인터넷 기사 몇 개만 확인하고 아 진짜인가 보고 얘기하는 거 많잖아. 확인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잖아요.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뭐 나오면 아 이거 진짜인가 보다 하고 얘기하잖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가짜가 더 많은데. 그래놓고 만약에 가짜인 거 알고 되면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쉽게 믿는 본인도 문제가 있어. 왜 의심을 안 해?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건데.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TV 방송에서 실화를 드라마로 만든 실제 상황. 이것은 실화다. 사랑과 전쟁은 실제 일어난 사건들인데 드라마 제작자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 일어난 사건을 전국의 시청자가 볼 수 있게 매우 완화해서 직접적인 아닌 우회적으로 소프트하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건들은 매우 섬뜩하고 끔찍하고 충격적이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영상으로 표현한다면 시청자들이 감당을 못하고 분노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많이 소프트하게 완화해서 방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화해서 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 같은 실화 드라마를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죠. 아무리 믿을 만한 친구라도 1%는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100% 믿는 순간 두 눈 뜨고 코베이드, 사기를 당하는 거죠. 사기 범죄와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한 자신을 잘 아는 지인들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아시죠, 여러분? 지금 안 하는데 유튜브에도 있어.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이것은 실화다. 사랑과 전쟁. 실화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실화인데 좀 각색을 한 거죠. 각색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도 각색을 많이 한 거예요. 보고 나면 좀, 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에이, 거짓말이겠지라고 하는데, 실제 사건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약하게 만든 거야. 약하게 만든 게 이 정도예요. 그럼 정말 그 스토리 그대로 만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사랑과 전쟁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사랑과 전쟁에서 왜 좀 엄한 시어머니로 그 서건승 여사님 그분 나오시잖아요. 그분 나오면 그분이 보통 이제 돈 많은 집 시어머니 나오잖아요. 맨 처음 어릴 때는 그분을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그 정말 싫어했어. 좀 악마다 생각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보통 그 시어머니 보면 이제 며느리가 대부분 취직을 했어요. 취직 결혼이야. 남자는 능력이 좋아.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내 자식 정말 뼈 빠지게 키워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좋은데 보내놨더니 능력도 없는 여자하고 살림살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괘씸합니까? 괘씸하지 않습니까? 괘씸하죠 여러분. 그래서 맨날 이제 차가 무시하잖아요. 니들은 뭐 몸만 와가지고 어떻게 살림도 못하냐 하면서 무시하잖아. 가스라이트 오면 하자. 그러니까 잘 몰랐을 때는 아 정말 저런 못된 시어머니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니까 나이 먹고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 결혼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야. 어?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럼 처음부터 취직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 안 그래요? 아무리 믿을 만한 친구라도 1%는 경계심을 가져. 1%안 됩니다. 1% 경계심을 가진다는 99% 믿는 거예요. 그거 다 믿는 거예요. 아니, 100%랑 99%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100%나 99% 다른 게 뭐가 있어?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1% 경계심 티도 안 나, 이게. 한 40% 경계심 가져야지. 1% 경계심 가지나 안 가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한 40은 가져야 됩니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배신하는 사람들은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야. 여러분을 사기치는 사람, 늘상 가까이 지낸 사람이야. 여러분의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을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알고 지낸 사람이에요. 사랑과 전쟁에 나오자. 사랑과 전쟁에서 모르는 사람이 불륜을 피는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 여고 동창이 쳐버리잖아요. 아는 사람이 바람치잖아. 아는 사람이야. 아니면 후배, 아니면 직장 동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 불륜 저지르지 않습니까? 불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경계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 현실은. 그냥 대부분의 어떤 인간관계 배신은 아는 사람한테 벌어집니다. 아는 사람한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봐. 사기를 치려면 기본적인 신뢰관계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신뢰관계. 이 신뢰관계라는 게 뭐냐면 친분이에요, 친분. 근데 이 친분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차곡차곡 말일이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랫동안 알고 지내고 자주 본 사람이 더 신뢰관계를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신뢰관계가 있어야 사기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나라 범죄가 이런 신뢰관계에 기초한 게 많아요. 신뢰관계에서. 충분히 익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서 벌어진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내면 마음을 놔버려요. 기본적으로. 오래 알고 지내고 동네에서 나고 자랐고 자주 보는 사이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먹으면 별로 그렇게 뭔가 무서울 게 없구나.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마음을 놔버려요. 근데 그런 마음을 놔버린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는 거야. 네. 신뢰관계가 없으면 사기도 못 치고 배신도 못 때려요. 대부분 그런 거잖아. 내 고민사연도 그런 거잖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심연지기 친구한테 이용당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형한테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습니다. 이런 사연이잖아, 대부분. 쌤파 모르는 사람한테 당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쌤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못합니다. 신뢰관계가 기초된 관계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이 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스라이팅 공화국인 이유가 그런 거야. 이런 신뢰관계에서 한쪽이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쪽을 조종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조심을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너무 믿지 말 것, 믿음을 무조건 심어주지 말 것, 의심을 좀 어느 정도 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